가장 원칙적이고 가장 좋은 루트로. 안녕하세요. 보아스 이비인후과 음성언어 팀.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언어 발달, 언어 치료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 편 첫 질문은 언어평가 검사는 언제 받아야 할지, 그리고 1년 전 검사를 진행했는데 치료를 받으려면 또 검사를 진행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언어 평가를 꼭 언제 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의 언어 발달에 어떤 의심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즉시 언어 평가를 의뢰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평가를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정상 발달 과정 안에서의 어떤 문제를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 아이가 자연적으로 생활하면서 습득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년 뒤에 그 정도 텀을 두고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경우에 따라 애매한 이런 경우에는 일단 집에서 부모님과 뭘 어떻게 할지를 제가 알려드리고 6개월 정도 시간 후에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는 이런 걸로 이제 하고 있고요. 일부 아이들 경우에는 언어 발달 지연이 굉장히 심하게 있다거나 또는 다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예를 들면 청각의 문제, 국의 파열의 문제, 자폐성 장애 문제라든가 이런 다른 감각 장애가 있으면서 이렇게 언어 발달이 지연이 되거나 이제 동반이 되는 이런 경우에는 6개월 정도 주기로 아이의 언어 발달을 다시 한번 평가하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6개월 정도 주기로 평가하는 거를 전해드리고 있고요. 정상 발동의 아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 기간을 길게 둬도 되고, 그리고 아이의 발달 느린 아이들이 있어요. 진전도가 좀 느리게 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6개월 단위로 하면은 큰 진전도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약간 좀 1년 정도를 해도 괜찮지 않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에는 어떤 치료를 할 때 건강보험 말고 실손보험이라는 환자분들이 직접 들으신 보험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현재가 병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해요. 1년 전에 한 검사를 가지고 우리가 치료를 했을 때 사실 현재의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근거를 내라고 했을 때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현재의 상태가 어떤지를 질병에 해당되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서 실제로 뭐 한 3개월 전에 받았을 때 그 검사와 사실 지금의 큰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3개월 전에 한 거, 6개월 전에 한 걸 내가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현재 상태를 평가해 주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검사는 느리거나 좀 다른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6개월 간격, 좀 정상적인 발달을 하고 있는 아이들은 한 1년 간격 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질문 중에 그 치료를 받으려면 1년 전 검사가 유효하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결과가 필요하고 왜냐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기초선을 잡고 치료의 목표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1년 전 검사는 당연히 유효하지 않고 또 아이들은 6개월, 3개월 만에도 굉장히 많은 발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가까운 시점에서의 검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언어 치료실에서 한 검사와 병원에서 한 검사가 다르냐 문의가 있고 그 다음에 언어 치료실에서 검사를 했는데 왜 또 검사를 하냐라고 어머님들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좋은 언어 재활사 선생님이 계시면 당연히 좋은 결과를 냈을 가능성이 많은데 현실적으로는 병원에서 한 검사를 의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인정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한 검사를 인정한다라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검사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치료실에서의 그 평가에 대해서 이제 또 인정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치료를 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치료사 선생님의 이제 어떤 주관적인 그것이 굉장히 많이 개입될 수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병원도 그렇습니다. 뭐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뭔가 좀 이상하면 B 병원에 보내가지고 또 검사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치료자는 좀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겠네요. 또 다른 질문이 있으면 유아기 때 언어 능력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이비인후과와 정신과를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우선 저희는 이제 이비인후과이기 때문에 말씀을 일단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아이의 언어에 문제가 있을 때 이비인후과에 방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청력, 발음기관, 입, 혀, 목 등의 물리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력에 문제가 있다면 아무래도 듣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언어 발달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좋은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발음이 어눌하고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셔서 청력 검사와 또 음성기관 이런 데 좋은 기관에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정신적인 문제, 자폐나 ADHD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에 방문하셔서 검사와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아과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소아과는 일단 전반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번 소아과를 먼저 방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원칙적이고 가장 좋은 루트로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소아과 원장님이 먼저 진료를 보시고 전반적인 발달을 평가한 다음에 난청이라던가 좋은 구조의 문제인 것 같다 그러면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료를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폐나 ADHD 같은 경우에는 신경정신과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박혜영 선생님은 사실 언어장애 아동에 대한 음성치료, 언어치료에 대한 전문가시잖아요. 난청과 관련된 언어 발달이 잘 안 되는 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난청과 관련했다는 건 듣기의 문제를 의심할 수 있는 거고요. 일단 우리 질문이 이비인후과나 정신과의 차이를 지금 이제 보호자분께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 전예선 선생님께서는 저희가 이제 이비인후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말을 잘 하려면 우선 잘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들은 것을 뇌로 보내서 뇌 안에서 어떤 정보 처리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다시 말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이 좋은 기관 쪽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말을 이렇게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비인후과에서 봐주실 수 있는 부분은 우선 잘 듣는 부분, 청력에 관한 체크, 그 다음에 말을 표현할 때 필요한 이런 좋은 기관에 관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떤 기관의 이상이 있는지를 이제 주로 봐주시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신건강의학과, 이제 정신과라고 요즘은 안 하고 정신건강의학과인데 정보 처리를 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봐주실 수 있기 때문에 아이의 어떤 지적 능력이라든가 또는 어떤 심리, 사회적인 부분을 좀 다양하게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우리 아이들이 만나게 되는 의사 선생님은 사실은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소아과 선생님께서는 우리 아이의 이제 전반적인 발달을 신체 발달, 언어 발달을 다 한꺼번에 봐주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 문제가 발견되는 것은 사실은 소아과가 제일 1번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비인후과를 가야 할지 또는 정신건강의학과를 가야 할지를 대부분 좀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언어장애 평가 진단이 나갈 때 그때도 자폐라던가 이런 것들이 배제돼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언어 장애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사실 원인이 있죠.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잘 듣지 못하는 아이들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언어 발달에 문제가 왔고 또 지적 능력 발달이 많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그 발달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언어 발달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고 또 자폐로 인해서 언어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서 또 언어장애 진단에 나가야 하는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언어 발달의 이 문제가 어떤 문제에서 기인이 된 건지를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폐로 인해서 언어장애가 왔다면 사실은 자폐와 언어장애가 두 개가 있다기보다는 자폐로 인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장애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장애가 나가야 하는 거고 언어 발달 장애로 나가는 경우에는 지적 발달, 심리 사회적 발달 이런 문제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언어의 문제를 보일 때 그때 나가는 것이 이제 언어장애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명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어머님들은 언어 발달 장애 진단서를 원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소아과에서 자폐가 없다는 진단서가 필요한 거죠. 네. 지적 장애도 없다는 게 필요한 거죠. 네, 지금까지 아이들의 언어 평가를 언제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도 두 분의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